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에 세상이 믿드는 그 순간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최신 테슬라 소식과 꿀팁을 준비했어요. 특히 오늘은 테슬라 오너들이 꼭 알아야 할 와이퍼 교체 가이드부터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 흥미로운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테슬라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부 테슬라 와이퍼 교체 완벽 가이드. 여러분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와이퍼 교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슬라는 정말 유지 보수가 적은 차량으로 유명하죠. 오일 교환도 필요 없고 냉각수 교체도 거의 신경 쓸 필요 없고 브레이크 패드는 회생제동 덕분에 20만 마일. 그러니까 약 32만 킬로미터도 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리 테슬라라도 교체해야 하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볼 와이퍼 블레이드입니다. 제 테슬라도 와이퍼가 좀 이상해서 직접 교체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노하우와 함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와이퍼 교체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언제 와이퍼를 교체해야 할까? 먼저 와이퍼를 언제 교체해야 할지 아는 게 중요해요. 제 차량의 와이퍼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와이퍼 교체 시기가 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와이퍼가 유리창에 줄무늬를 남기는 스트리킹 현상이 있을 때, 비 올 때 창문에 줄이 생기면 정말 짜증나죠? 둘째, 스미어링이라고 불리는 얼룩이 생길 때 물방울이 번져서 시야가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셋째, 와이퍼가 스킵하거나 채터링하는 경우, 즉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덜컹덜컹 뛰는 느낌이 들 때예요. 넷째, 와이퍼가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 이건 정말 신경 쓰이죠? 다섯째, 와이퍼에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을 때 고무 부분이 갈라지거나 찢어졌다면 바로 교체하셔야 해요.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와이퍼 교체를 권장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년 넘게 써도 큰 문제 없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물론 여러분의 지역 기후 차를 주차장에 보관하는지 여부, 와이퍼 사용 빈도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와이퍼를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태양 때문에 고무가 경화되고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모델별 와이퍼 사이즈 알아보기. 모델별로 와이퍼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처음 와이퍼를 구매할 때 저도 헷갈렸는데 테슬라 모델에 따라 다른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모델 3는 모든 연식에서 운전석 쪽이 26인치 즉 650 조수석 쪽은 19인치 480을 사용해요. 모델 Y는 모든 연식에서 운전석은 모델 3와 같은 26인치 650지만 조수석은 20인치 500로 조금 더 길어요. 2021년 이후 출시된 모델 S는 운전석이 26인치 조수석은 20인치예요. 2021년 이후 모델 X는 운전석이 26인치 조수석은 21인치 533을 사용합니다. 사이버트럭은 무려 48인치 1220의 초대형 와이퍼를 사용하고 조수석 쪽에는 와이퍼가 없어요. 그런데 모델 S와 모델 X의 구형 모델들, 즉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시된 차량들은 와이퍼 암의 디자인이 달라서 사이즈가 좀 복잡해요. 어떤 차는 신형과 같은 사이즈를 쓰고 어떤 차는 운전석 28인치 조수석 18인치를 사용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와이퍼 서비스 모드를 켜고 직접 길이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이따가 서비스 모드 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와이퍼 서비스 모드 활성화하기. 와이퍼를 안전하고 쉽게 교체하려면 와이퍼 서비스 모드를 활성화해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요. 와이퍼를 앞유리와 후드 가장자리에서 들어 올려주고 물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것을 방지해줘요. 주차 상태에서 컨트롤 서비스 와이퍼 서비스 모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와이퍼가 서비스 위치로 이동할 거예요. 와이퍼를 점검하거나 교체한 후에는 와이퍼 서비스 모드를 끄면 됩니다. 와이퍼를 교체한 후에는 테슬라의 유지 보수 요약에서 교체했다고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와이퍼가 교체된 날짜와 주행거리의 기록이 저장되어 다음에 언제 교체가 필요한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컨트롤 서비스 유지 보수로 이동한 다음 와이퍼 교체를 선택하여 와이퍼를 교체했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와이퍼 교체 방법. 와이퍼 서비스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시 와이퍼를 사용하거나 어떤 서드파티 어댑터를 사용할지 알고 있다면 와이퍼 교체는 정말 간단해요. 사이버트럭은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와이퍼 암 아래 앞유리에 부드러운 수건이나 천을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와이퍼 암이 튕겨나갈 경우 앞유리가 긁히거나 충격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와이퍼 암을 앞유리에서 살짝 들어 올리세요. 참고로 와이퍼 암은 위쪽으로 고정되지 않아요. 블레이드가 와이퍼 암과 만나는 상단에 있는 사각 잠금 탭을 꾹 눌러 와이퍼 블레이드를 분리하세요. 후크나 핀에서 오래된 블레이드를 밀어서 빼내고 방향을 기억해 두세요.
새 블레이드를 와이퍼 암에 설치하되 이전에 제거한 것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세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블레이드를 새 암에 밀어 넣으세요.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레이드를 살짝 당겨보세요. 와이퍼 암을 내리고 다른 쪽도 이 6단계를 반복하세요. 와이퍼 서비스 모드를 종료하세요. 운전하기 전에 와이퍼가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세요. 사이버트럭 와이퍼 교체. 사이버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이버트럭의 와이퍼 교체는 조금 다르답니다. 사이버트럭 사용자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사이버트럭은 워셔 호스 바브를 제거하고 교체용 와이퍼 블레이드와 함께 다시 설치해야 해요. 하지만 나머지 절차는 거의 동일해요. 단 암은 위쪽으로 고정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사이버트럭용 서드파티 와이퍼 교체품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 스토어에서 구매해야 해요. 서비스 센터에는 일반적으로 재고가 있으며 요청 시 교체도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무상으로 와이퍼를 교체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이버트럭의 거대한 와이퍼 블레이드는 현재로서는 테슬라에서만 제공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테슬라 와이퍼 교체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의 테슬라 관리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벌써 구독하셨다면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부 테슬라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 업데이트. FSD 스택 사용 가능성 높아. 여러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안전 기능에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차량이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화면이 이전 오토파일럿 시각화로 전환되었어요. 이건 차량이 구형 오토파일럿 스택을 사용하고 있다는 힌트였죠. 사이버트럭에서는 기본 오토파일럿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형 오토파일럿 스택을 활용하는 두 가지 안전 기능인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와 레인 어시스트도 사이버트럭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25.14 업데이트에서 테슬라가 이 두 가지 안전 기능을 사이버트럭에 추가했고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화도 도입했어요. 기본 오토파일럿이 여전히 사이버트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안전 기능이 새로운 FSD 스택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이건 사이버트럭뿐만 아니라 FSD가 있는 모든 차량에 영향을 미치며 HW3과 HW4가 장착된 차량을 모두 포함해요. FSD가 없는 차량은 업데이트된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HW2.5와 같은 구형 FSD 하드웨어가 있는 차량도 아마 구형 버전의 LDA를 계속 사용할 거예요. 시각화 변경 사항.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가 더 이상 화면을 구형 오토파일럿 시각화로 되돌리지 않고 FSD 시각화를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에는 새로운 시각화가 적용되었어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영상을 보시면 새로운 시각화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넘어가는 차선 표시가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차량이 긴급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도로 표시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참고로 현재 이 기능은 FSD가 장착된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FSD가 없는 차량은 당분간 안전 기능을 위해 구형 오토파일럿 스택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통합. 이건 정말 큰 뉴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왜 FSD 기능의 일부를 오토파일럿만 있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어요. FSD 패키지가 없거나 북미와 중국 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사용자들 말이죠. 이번 업데이트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합하고 FSD를 모든 차량의 표준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로 만드는 큰 단계로 보여요. FSD를 위한 리소스 확보 일부 기능을 FSD로 이동함으로써 테슬라는 구형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거하고 FSD의 엄청난 리소스 소비를 위한 추가 리소스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테슬라가 두 개의 유사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나란히 실행하는 것을 중단함에 따라 미래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또한 FSD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오토파일럿보다 FSD에서 더 잘 작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 구형 오토파일럿 스택에서 작동하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이는 자동 긴급 제동 AEB 전방 충돌 경고 FCW 장애물 인식 가속과 같은 테슬라의 나머지 오토파일럿 안전 기능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눈에 띄는 시각적 신호가 적어서 테슬라가 이러한 기능을 FSD 스택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알아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FSD 기반 오토파일럿. 이러한 안전 기능의 기술적 마이그레이션은 저희의 추측을 부추기고 있어요. 테슬라는 20, 24, 38에서 커브처 어시스트를 추가한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자제했어요. 오토스티어 기능과 같은 핵심 및 기본 차량 제어 및 안전 기능이 FSD 스택에서 실행되면 테슬라는 현재 레거시 스택 대신 새로운 버전의 오토파일럿을 차량의 표준 제공으로 만드는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면 일관된 기준선을 만들면서도 자율 특성을 통해 유료 FSD 패키지를 차별화할 수 있어요. 저희는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출시할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이건 FSD를 사용하지 않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운전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새로운 안전 기능이 HW3 및 HW4 차량 모두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와중에도 구형 사용자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3부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로보택시 상표 등록 거부당해 여러분,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브랜딩 계획에 재미있는 작은 장애물이 생겼어요. 미국 특허 상표 총 USPTO의 테슬라가 자율 전기 자동차와 관련하여 로보택시라는 용어에 대한 상표 출원에 대해 최종이 아닌 사무 조치를 내렸어요. 이것은 USPTO 심사관의 초기 거부로 자율 전기 자동차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어 테슬라가 다가오는 자율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와 관련하여 로보택시라는 용어에 대한 별도의 상표 출원은 여전히 심사 중이며 아직 유사한 반박을 받지 않았어요. 거부 이해하기 최종이 아닌 사무 조치는 USPTO가 상표 출원에서 잠재적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로 인해 테슬라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과 후속 부여가 방지되어 테슬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USPTO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3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테슬라의 응답이 심사관을 만족시키면 상표가 부여될 수 있어요. 초기 보고서에는 사무 조치의 정확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ROBOTAXI와 같은 용어에 대한 이러한 거부는 USPTO가 해당 용어를 단순히 설명적이거나 해당 상품에 대해 일반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해요. 이 특정 맥락에서 ROBOTAXI는 모든 자율 택시 차량을 지칭할 수 있죠.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경쟁업체가 자신의 유사한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용어의 독점적 등록을 방지해요. 용어가 상표로 등록되려면 일반적으로 제품의 클래스나 유형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름이 아니라 독특하고 브랜드 식별자 역할을 해야 해요.